안녕하세요. 2020년 2월 28일 오늘의 축구 뉴스를 전해드리는 조던 HD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10시 카카오TV, 트위치, 유튜브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여러분들의 주변인들에게 입소문 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첫 번째 뉴스로 시작할 소식은 영국 스카이 스포츠에 따르면 브래드포트 시티는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타이렐 로빈슨을 방출한다고 합니다. 이 22살의 타이렐 로빈슨은 2018년 8월 달에 성범죄 혐의로 기소가 되어 브래드포트 시티에서 출장 정지를 당한 바가 있던 선수였습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그는 아동과 성기 삽입이 포함된 성적 행위 그리고 성관계까지도 했으며 이번 사건은 2018년 8월의 사건과 연관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아동을 대상으로 외설적인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유포한 혐의도 가지고 있습니다. 브래드포드 시티는 오늘 공식 성명을 통해서 이 선수를, 그러니까 이 타이렐 로빈슨 선수를 방출했음을 공식 발표했으며 그는 방출뿐만 아니라 4월 7일에 이 브래드포드 법정에도 출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쓰레기죠, 쓰레기. 인간 쓰레기. 인간의 말종. 인간이 하지 말아야 될 많은 범죄 중에 특히 아이를 대상으로 한 이런 성적인 범죄, 성범죄는 죽여야 돼요. 네. 이거는 감옥 보내고 하는 게 아니라 죽여야 됩니다. 그냥 아주 잔인하게. 칼을 목을 찔러가지고 그냥 이 고통스럽게. 그럴 정도 나쁜 놈이라 이거죠. 제가 어제 그 종합뉴스에서 봤는데 인도에서 자신의 7개월 된 딸을 이제 성폭행하는 모습을 봤대요. 아버지가 이제 그 사람을 널 용서해줄 생각이 있다. 어디로 나와라. 유인을 해서 산으로 데려가서 폭행을 한 다음에, 말 그대로 그냥 폭행. 두드려 팬 다음에 두 손목을 잘랐더라고. 그걸 보면서 아버지가 정말 인자하구나. 손목만 자르다니. 머리를 잘랐어야 되는데 진짜. 그래서 그 손목이 잘린 채로 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사람 모습 사진이 있더라고요. 네. 인도였어요, 인도. 아이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애들은 진짜 죽여야 돼요. 살려봤자 또 해. 미친놈들이라. DGB 대구은행파크가 토트넘 뉴 스타디움 등과 함께 2019 올해의 스타디움 후보에 올랐습니다. 대구 이 DGB 파크가 글로벌 스타디움 전문 사이트인 스타디움 DB.com에서 2019년 개장한 전세계 19개국 21개의 경기장을 2019 올해 스타디움 후보로 발표를 했으며 올해로 10회째 받는 이 올해 스타디움 전문가 투표와 이 팬 투표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전문가 투표에는 명망 높은 경기장 건축가 4인이 참여하며 이들은 건설 규모나 예산이 아닌 주어진 조건에서 얼마나 높은 건축학적 완성도를 이끌어냈는지를 기준으로 먼저 10곳을 추린 뒤에 다시금 1위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이때는 겨울에 찍혔던 이 사진인가 봐요. 눈이 있는 것 같은데? 눈이 아닌가? 그냥 맨땅 세면인가? 이렇게 보니까 또 세면 같기도 하고 여기 이거 눈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리네요. 아무튼 큰 규모의 경기장 아닌데 전 세계 뽑힌 경기장들 좀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서 저 나오나 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토트넘 스타디움, 그 다음에 저도 잘 모르는 경기장 많은데 여기 알제르바이잔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어떻게 지은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알란츠펠드 미국이네요. 많아요. 일본도 있고. 일본도 근데 스타디움을 지었네. 올림픽 때문에 지은 건가? 여튼간에
네. 모스크바도 있고 부다페스트도 있고 많습니다. 여기 이제 대구가 보이죠? 여기 대구, 일본, 필리핀 종합경기장이네. 폴란드 많습니다. 두바이도 있고요. 터키도 있네요. 카타르도. 카타르 경기장은 이건 뭐야? 근섬유 같이 생겼네 막. 네. 이런 경기장들을 이 중에 선정해가지고 뽑는다고 해요. 맞아요. 저기 스타디움 db.com 여러 경기장이 많습니다. 정말. 이 토트넘의 세세뇽이 첼시전에 명단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영국 이브닝 스탠다드의 보도에 따르면 이 세세뇽이 첼시전에 명단 제외된 이유가 밝혀졌고, 세세뇽은 왼쪽 측면에서 수비와 공격에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지만 첼시전에서는 명단 제외가 되었었는데 팬들이 잘 몰랐어요. 오늘 세세뇽 왜 안 왔지? 이렇게 생각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세세뇽이 첼시 이 스탠포드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 햄스트링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이제 의료진 판단하에 그냥 안 뛰는 게 나을 것 같다. 명단에도 안 드는 게 나을 것 같다 해가지고 그때 당일날 올리버 스킵과 교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햄스트링이 올라왔으면은 아무리 뭐 기본적인 햄스트링이라고 해도 2주에서 3주는 쉬어야 되니까 조금은 못 볼 것 같아요. 네. 뭐 뛰다가 올라온 게 아니고 그나마 이제 뛰기 직전에 햄스트링에 약간 이상을 느낀 거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죠. 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라가 인수에 관심이 있는 조지 클루니가 화제입니다. 안토니오 아길레라 이 회장이 구단주인 알타니가 조지 클루니와 관련된 그룹에 말라가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서 협상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안토니오 아길레라 회장은 미국 기업이 말라가 구단주에게 이 말라가 지분 매입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구단주가 자신의 주식을 1억 유로에 팔려고 한다고 말했으며 이 기업과 접촉이 이루어졌고, 그 기업은 헐리우드 배우인 조지 클루니와 사업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스페인 아스에서는 이 그룹과 지속적으로 협상 중에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 이게 정확히 따지면 뭐 조지 클루니가 말라가에 대해서 막 내가 살게 이런 거라기보다는 조지 클루니와 관련된 그런 건데, 이제 아무래도 기사 제목을 꼭 마치 조지 클루니가 이 구단을 인수하려는 듯한 뉘앙스로 써놔가지고, 그래도 뭐 아예 관련 없는 건 아니니까. 네. 잘생긴 할아버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커피 뭐죠? 조지 클루니 나오는 커피? 그 약간 네스카페였나? 그거? 뭐 나는 그거밖에 요즘에 생각 안 나더라고. 조지 클루니 최근 영화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내가. 그것만 생각나요. 그 커피 광고만. 네스프레소. 네스프레소. 거기서 이제 뭐 갑자기 기사로 나왔다고 왕비랑 뭐 얘기하면서, 어우, 조지 하면서 그 광고 있잖아요. 흘려가지고. 기성용 훈련 사진과 인터뷰를 마요르카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제 기재가 되었습니다. 기성용은 마요르카에서 뛰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하길, 우선 우리 팀이 일부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나는 마요르카 경기를 몇 번 보았는데 우리가 리그에 남을 만한 일부 리그에 잔류할 만한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더 많이 훈련하고 더 노력해서 우리 팀이 일부에 남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마요르카에서 뛰는 것은 정말 나에게는 대단한 영광이며, 스페인에서 뛰는 것이 나에게는 꿈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원했던 목표였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최고의 선수들과 경기하는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팬들은 내가 이 스페인 리그에서 뛰는 것을 관심 가져줄 것이고 또 응원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 팀에서 같이 뛸 다케우사 쿠보에게도 뭐
이 선수에 대해서 매우 재능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며 우리가 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지역의 많은 팬분들이 경기장에 찾아오셔서 응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간단한 또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 영어로 했더라고요. 네. 영어 잘하니까 일도 아니니까 3개월 단기 계약이죠. 네. 장기 계약 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마요르카도 장기 계약을 할 마음이 없었고 기성용도 딱히 뭐 3개월 뛰면서 자기 능력을 보여주면 더 좋은 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굳이 뭐 안 되면 돌아오니라. 서울도 사람이면은 뭐 맞춰주겠지. 네, 또 다른 사진이 있었죠. 몸만 풀었어요. 기성용 팀 훈련까지는 안 하고 그냥 이날은 뭐 오늘은 팀 훈련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는 그제였으니까 팀 훈련 안 하고 개인 훈련만 잠깐 하고 이 팀 훈련 하려고 기다렸던 선수들하고 인사하고 그냥 끝난 것 같더라고요. 아니 뭐 잘하면은 3개월 뛰고 다른 팀 갈 수도 있고 잘해서 마요르카에서 너 꼭 필요해 보니까 해가지고 뭐 더 좋은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조금 약간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지. 이 마요르카 팀이. 그래도 뭐 있어도 돼. 섬도 좋아. 본인이 섬이 또 있어봤잖아. 섬에서 오랫동안 뛰었잖아요 또. 섬나라에서. 그래서 뭐 섬 괜찮습니다. 저도 섬에 있어봤는데 섬 좋아. 이거 사진 왜 이렇게 작아? 에이 참. 그 누군지는 알겠죠? 네. BBC에서 보도하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수입이 약 12%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지난 12월까지 6개월 기간 동안에 맨유의 수입이 감소하였으며 이 현상의 큰 원인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하지 못한 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중계 수입은 33.4% 감소했지만 상업 수입은 6.5% 증가했고 매치데이 수입도 대체로 전년도와 비슷했다고 합니다. 클럽은 2020년 연간 수입이 지금 5억 6천만 파운드에서 5억 8천만 파운드, 약간 오차가 2천만 파운드가 있긴 하지만 한 8,850억에서 9,150억 사이의 금액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맨유의 우드워드 클럽 부회장은 팀이 선수단을 리빌딩 하는데 진전이 있었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번 시즌도 맨유는 4위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사를 봤을 때는 모자이크 처리한 게 잘한 것 같아요. 네. 딱히 뭐 수입의 12%가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선수를 모자이크 처리하는 게 약간 또 매너적으로 보이네요. 네. 욕한 거 불편했으면? 못 봤는데 욕한 거? 아니 뭐 어느 정도 해도 돼요. 네. 괜찮습니다. 웨스트햄의 토마시 수책의 부상이 밝혀졌습니다. 이 수책의 부상은 3주 정도 이제 팀에서 떠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저번 경기에서, 그러니까 리버풀 경기에서 이 선수가 중간에 뛰다가 부상으로 교체되고 프로날스가 나왔거든요. 물론 프로날스가 골 한 골 넣긴 했지만 이 체코 국적의 선수고 이 선수가 웨스트햄 주전으로 이제 도약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수책이 빠지면서 당분간은 프로날스가 웨스트햄에서 네, 좀 주전으로 뛸 것 같습니다. 지단은 아자르의 시즌이 끝났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감독인 지단은 부상당한 아자르가 이번 시즌에 다시 뛸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단은 말하길 아자르의 시즌은 끝났을지도 모르지만 그러지 않기를 바라며 아자르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지금처럼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당연히 힘들 것입니다. 아자르는 시즌 시작 전에 훈련 도중 허벅지 부상으로 초반을 뛰지 못하며 9월까지 아예 경기를 치르지 못했었고 이후에 11월 달에 2대2로 비긴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파리와의 경기에서 생긴
발목 골절로 인해서 2달 이상 출전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자르가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면은 뭐 팀의 상황에 따라 좀 이르게 복귀를 해줘야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은 못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네. 아자르가 비싸게 가서 바로 와서 좀 해주길 바랬는데 생각외로 그러니까 스페인이 휴식기가 있던 게 독이었어. 얘한테 휴식기를 줬던 게 그동안 얼마나 먹었는지 진짜 배가 진짜 야 씨. 차라리 그냥 바로 이제 프리미어리그처럼 바로 쭉쭉 가는 일정이었으면은 먹지도 못했을 텐데 가자마자 휴식이니까 뭐. 첼시는 케파를 내주고 오블락을 데려올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첼시는 올 여름에 케파를 판매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실력이 저조한 이 골키퍼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얀 오블락을 영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골키퍼 최고 이적료를 받고 이적한 케파는 이번 시즌 심각한 폼 저하의 모습을 보였고 램파드 감독은 현재 좀 나이가 많은 노장의 카바이로를 주전으로 쓰고 있습니다. 램파드는 케파가 4위를 차지하기 힘들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램파드는 케파로 이 4위를 차지하기 힘들다라는 것을 보았고 주전 골키퍼를 카바예로로 교체를 했습니다. 첼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오블락을 영입 목표 선수로 삼았습니다. 첼시는 약간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계약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케파를 얹어주면서 3천만 유로 400억을 또 얹어주면서 추가 이적료로 이제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선수 플러스 현금으로 얀 오블락을 데려올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스페인 국적에 뭐 그래도 나름 그냥 빌바오에선 준수히 잘했으니까 그 선수를 얻으면서 굳이 골키퍼 영입할 필요도 없고 400억을 이제 이득을 취하라는 것이겠죠. 그러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세계 최고의 골키퍼인 얀 오블락을 잃고 싶어하지 않으며 새로운 계약을 제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케파가 이제 첼시로 영입됐을 때는 8천만 유로 이 케파에게 걸려있던 바이아웃을 지르고 1,050억을 지르고 데려왔던 것이죠. 첼시 예전처럼 돈 못 쓰냐고? 예전보다 많이 쓰지 오히려. 네. 따지고 보면 금액으로만 보면 이게 뭐랄까 체감상으로가 그때 약간 첼시가 막 돈을 막 엄청 썼던 느낌이지 금액으로 치면은 그 당시 그런 금액을 안 썼으니까 사람들이 굳이 그렇게까지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안 돼 있는데 굳이 뭐 그렇게 썼던 건 첼시였던 것 뿐이지. 그리고 그때는 돈을 쓸 만한 매물이 있었어요. 매물이 많았다고. 수비에도 공격에도. 그래서 막 정말 좋은 애들이 임대로 오기도 했었고 했는데 뭐 쓰면 쓰는 거지 뭐. 리버풀 팬들이 코로나 때문에 자가 격리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버풀 팬들이 챔피언스 리그 16강 1차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를 보려고 이제 북부 이탈리아를 경유해서 자국으로 돌아갔던 몇몇 리버풀 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가 격리하라는 정부의 지침을 받았고 아무리 사람들이 말하길 뭐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해도 자가 격리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회사는 나가지 않는데요. 이 사람들이 말하길 우리는 그 당시 마드리드에서 베르가모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우리는 열을 측정했고 우리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다음 비행까지 5시간이 남았었고 베르가모 시내에서 뭘 좀 먹었대요. 영국으로 온 이후 며칠이 지났는데 뉴스에서 북부 이탈리아에서 코로나가 크게 발생했고 피해자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라는 기사를 또 아니면 뉴스를 봤는데 그래서 이제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자신은 직장에서 집으로 돌려보내졌었다라고 합니다.
전화가 왔고 이제 본인도 약간 이제 직접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이때 이러한 이유로 이제 이탈리아를 거쳐 갔었고 거기서 밥을 먹었고 갔다 왔는데 이런 전화를 받았다. 내가 어떤 뭐 후속 조치를 취해야 되냐라고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자가 격리를 하라고 지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직장에 복귀할 수가 없다고 하며 뭐 개인적으로 이 본인들은 괜찮다라고 하지만 다른 직장 피해들에게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지금은 그냥 자가격리 중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잉글랜드는 그렇게 피해가 나오지 않았었는데 지금 이탈리아 말고 다른 이제 뭐 스페인이나 잉글랜드도 나온 것 같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래서 지금 다 뭐 유럽도 조금씩 기사가 많이 나와지고 이탈리아가 좀 심해. 이탈리아가 롬바르디 주하고 베네도티 주는 아예 그냥 제한이 됐다고 하니까 이게 사실 제한을 걸어도 뚫리더라고요. 결국에는 아무리 뭐 막아두고 하고 못 나가게 하고 방역을 열심히 해도 처음에 바이러스가 퍼질 때는 막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제 동양권은 이제 인사 같은 게 뭐 악수가 사실 제일 스킨십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막 뭐 볼도 많이 비비고 막 이것저것 많이 하잖아요. 인사할 때도.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옮겨지는 속도가 아시아권보다는 좀 더 빠른 것 같아요. 동아시아권보다는. 그래서 지금 잉글랜드도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조금 위험성을 조금씩 인지하는 것 같아요. 인터밀란이 베르통원을 자유계약 선수로 영입할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콘테 감독의 다음 목표는 수비진 강화이며 특히 맨시티와 같은 클럽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 슈콜리니아르 이 선수를 지키지 못한다면 베르통원이 영입 대상 중 하나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베르통원의 경우 6개월 계약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해외 클럽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고 인터밀란 역시 선수 측과 이미 한 번 정도는 접촉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베르통원이 그러니까 고딘하고는 좀 다른 느낌인 게 베르통원은 뭔가 주저앉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수의 멘탈이 주저앉았다라기보다는 뭔가 나이에 대한 그다음에 체력적으로 현저히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인이 느끼면서 한번 쿵 하고 주저앉은 것 같아. 저번에 그 베르통원의 그 표정은 좀 진짜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왜냐면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근 몇 년간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근데 약간 같이 토비와 같이 토비는 그 정도까지 아니지만 토비도 사실 정말 위태위태해요. 토비도. 그래서 베르통원, 토비 다 이 토트넘과 재결할 수 있을까? 아니 토비는 뭐 상관없지만 이 베르통원은 재결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죠. 네. 김동진 계단에서 떨어졌죠. 떨어진 것보다 굴렀죠. 아무튼 베르통원은 아마 자유계약을 풀릴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약간 계단에 떨어진 게 아니라 근데 김동진이 계단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당연히 올라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정신을 좀 잃었어요. 잃었는데 그때 굴르면서 약간 뇌진탕 같은 게 좀 왔지. 그때 이후로 아마 팬들의 약간 체감상은 김동진이 그때 다치고 나서 조금 현저하게 좀 실력이 떨어진 것 같다라는 평가가 많았으니까. 아무튼 베르통은 잘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전 노장 선수들이 조금 더 대우를 많이 받고 오랫동안 뛰는 걸 보고 싶어 하거든요. 은퇴하면 잊혀지는 거 순식간이야. 다음은 맨시티가 이 스포츠 중재 재판소 CAS에 공식 항소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맨시티는 UEFA가 내린 징계, 유럽 챔피언스 리그 2년 금지에다가 2,500만 파운드 벌금, 400억의 벌금이죠. 이 벌금 처벌에 관련해서 CAS에 공식적으로 항소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이게 3월 1일까지였나? 3월 2일까지였나? 그랬는데
뭐 아무튼 오피셜로 이제 일단은 이 CAS 스포츠 중재 재판소에게 항소한 것이 알려졌으니까 일단 이 항소한 것이 발표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박지성 생일 트윗에 코로나 인종차별이 등장을 했습니다. 맨유 공식 홈페이지는 물론 공식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등 모든 채널을 통해서 박지성의 생일을 맨유가 축하해 주었습니다. 많은 팬들이 함께 축하를 해 주었지만 해당 게시물의 엠블럼을 살펴보면 프로필 사진으로만 봐도 이 코로나라는 글을 쓴 사람이 이 리버풀 팬임을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죠. 해당 트위터 사용자는 많은 팬들에게 문매를 맞았으며 많은 맨유 팬들이 나서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인종차별이다 라고 일침을 가했으며 프로필 사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기 대놓고 저기 NFC라 써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맨유 팬들이 가뜩이나 리버풀 팬들에게 약간 감정이 안 좋은데 저렇게 쓰면은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가서 같이 이거 하는 거지 욕 먹을만해요. 저런 애들은 꼭 뭐랄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안 해도 될 말이거든요. 그냥 보고 그냥 이런 날이구나, 제가 생일인가 보구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꼭 가서 상처를 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상처가 혼자 받는 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많이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 어디 가나 빡치게 말이지. 저거 에버튼 팬이라는 루머가 그치 자기 계정 아닐 수도 있고 가계정 쓰는 사람들 아니면 세컨 아이디 쓰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지만 일단 보이는 건 리버풀 팬이니까 이렇게 보면은 다음은 오늘 새벽에 있었던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레알 마드리드와 맨체스터 시티 평점입니다. 레알의 평점부터 말씀해드리면 쿠르투아가 6점, 카르발 5점, 라모스 5점, 바란 6점, 맨디 6점, 그 다음에 카세미로 5점, 모드리치 5점, 발베르데 6점, 이스코 6점, 비니시우스가 7점, 벤제마 6점 이렇게 됐고요. 맨시티는 에드리송 7점, 워커 7점, 라포르테 6점, 오타멘디 6점, 맨디 7점, 로드리고 6점, 긴두간 6점, 마레지 6점, 케빈 데 브라이너 8점, 베실바 6점, 제주스 7점. 이날 맨 오브 더 매치는 케빈 데 브라이너가 뽑혔습니다. 홈에서의 이제 원정팀에게 2골 내주고 패배한 것은 정말로 좋진 않은 거죠. 맨시티가 자기 홈에서 또 레알을 상대하는데, 물론 이번 맨시티처럼 레알도 원정 가서 잘할 수는 있겠지만 라모스 퇴장에다가 일단 아자는 계속 못 들어오고 베일은 들어오자마자 똥 싸고 있고 했으니까 좋게 평가하기가 좀 쉽지가 않겠죠. 솔직히 생각하면. 물론 맨시티도 라포르테가 부상으로 나간 거, 라포르테가 아직 얼마만큼 큰 부상일지 얼마만의 기간이 필요할지는 나오진 않았지만 그 경기를 뛰지 못한다라고 감안하면 맨시티도 상황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레알이 더 안 좋다고 봐야지 스코틀랜드의 레인저스가 브라가를 꺾고 유로파리그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 브라가를 상대로 인상 깊은 1대0 승리를 거둔 레인저스가 합산 4대2로 유로파리그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제라드가 이제 팀의 수비를 좀 비판해 오면서 왜 벌써 포기하냐, 셀틱과 우리가 리그 경쟁, 리그 이제 우승에 대해서 1위 싸움을 계속 할 수 있는데 우리 팀이 너무 빨리 포기하는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팀을 좀 비판했었는데, 여튼간에 그래도 지금 레인저스가 자국 리그에서는 11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던 브라가를 상대로 버텨냈고 승리를 가져왔고,
그리고 레인저스가 9년 만에 유럽 토너먼트 대회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는 정말 9년 만에 이런 쾌거를 또 이뤄낸 것은 램파드란다. 아주 유니폼이 파래가지고 제라드가 또 보여준 값진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아무튼 제라드가 잘하고 있어서 기분은 좋습니다. 네. 저거는 이제 골 넣었던 걔예요. 그러니까 라이언 켄트, 리버풀에서 임대간 라이언 켄트가 지금 뭐 저번 시즌도 그렇지만 이번 시즌도 이제 레인저스에서 잘해주고 있고, 이 브라가 홈 경기장인데 브라가 홈 경기장 한쪽 편이 이렇게 바위로 돼 있어요. 여기 경기장이 아무튼 좀 약간 신박하게 생겼는데, 우리가 축구장을 보면 우리가 사면으로 말하잖아요. 근데 저기는 한쪽 면이 막혀 있어. 약간 산과 바위로. 그래서 브라가 홈 경기장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아니에요. 내가 찾아줄게요. 괜히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부족했구만요. 기다려보세요. 보자. 아이, 되게 안 보이네. 또 잠깐만요. 잠깐만요. 내가 좀 이걸 너무 늦게 찾았구만. 미안하구만. 빠르게 볼게요. 잘 안 보이는데 일단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쪽도 없었나? 죄송합니다. 요쪽이에요, 요쪽. 근데 지금 요쪽입니다, 요쪽. 보시네. 네. 여기도 보이네. 네, 요거. 바위로 돼 있죠, 바위로. 저렇게 생겼습니다. 레반도프스키가 무릎 부상을 당했습니다. 첼시 경기에서. 이 담당 주치가 이제 검진을 해봤는데 왼쪽 무릎에 관절 쪽에 골절이 발견되었다라고 보고를 하면서 이 미네는 레비가 이 골절상을 입었고, 그래서 이 팀에서 4주 정도 아마 빠져 있을 것 같다라고 공식 발표를 또 했어요. 그래서 레비가 없는 게 4주 동안 리그도 치러야 되고, 첼시와의 경기는 뭐 걱정 안 해도 되겠지 뭐. 홈에서 하는 경기기도 하고. 네. 그래서 워낙 또 크게 이기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레비가 아마 그래도 8강전, 그다음 뭐 좀만 한 3주 정도일 거예요. 얘도 맨날 뭐 4주, 5주 이렇게 말하면 3주 만에 돌아오거나, 뭐 한 달, 2달 말하면 뭐 한 달 만에 돌아오거나 막 그래가지고 항상 빨리 돌아옵니다. 네. 아무튼 뭐 다음 이제 챔피언스 라운드 저는 분명히 돌아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분데스리가 프라이부르크에서 뛰고 있는 권창훈이 근육 부상으로 당분간 결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독일 키커지에서 말하길 권창훈은 근섬유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며 몇 주간 경기에 나설 수가 없을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권창훈은 이 디셀도르프와의 경기에서, 그때가 이제 분데스리가 23라운드였죠. 네. 홈 경기에서 선발 출장했으나 전반 45분만 소화한 뒤 교체가 된 바가 있었는데 아마도 이때 부상을 입었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근섬유가 찢어지면은 최소가 2, 3주라고 하니까 아마 2, 3주 동안은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후반기에 이제 주전을 먹으면서 권창훈 선수가 좀 이제 믿음을 가져가고 하면은 다음 시즌, 물론 다음 시즌이 마지막이 되겠지만 유럽에서 보내는, 왜냐고? 군대 가야 돼. 올림픽에서 메달 따면 할 수 있지만 이번에 올림픽에 뭐 살라 나온다 그러고 음바페 나온다 그러고 뭐 그래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미안한 말이긴 하지만 하면 좋은데, 뭐 축구는 모르긴 하지만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막 다 나온대요. 막 스페인 애들도 막 성인 대표팀 애들 막 나고 싶다고 막 난리치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올림픽 하는 거 맞냐고?
그때까지 만약에 코로나를 못 잡으면은 올림픽이 문제가 아니라 막 뭐랄까 좀 너무 더 큰 문제 아니에요? 올림픽은 뭐 상황에 따라서 미뤄질 수도 있지만 빨리 잡아야지. 아무튼 권정 선수가 빨리 좀 복귀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잘 쉬고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 요즘 주전 슬슬 또 먹다가 또 전반전 뛰고 교체당하길래 막 뭐지? 이렇게 하고 있다가 또 저 선발이었던 건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주 영국으로 복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이 수술을 위해서 한국으로 갔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손흥민은 한국에서 현재 회복 중에 있고 이번 주 영국으로 돌아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토트넘은 코로나에 대한 정부 지침을 준수할 것이며 손흥민은 이 바이러스 증상을 보이지 않는 한은 고립되는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거 이모티콘 뭐냐? 귀엽다. 잠깐만. 귀여운데 좀? 새로 나온 건가? 원래 있던 건가? 근데 난 복숭아 별로 안 좋아해. 난 튜브 좋아해. 오리. 오리는 이런 거 없나? 오리만 이렇게 잔뜩 있는 거? 아니 다른 애들 인기가 많더라고. 튜브가 진짜 제일 귀여운데. 튜브 아쉬워. 튜브 좋아하는데. 제가 원래 오리 캐릭터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귀여워. 주댕이가. 그치? 얘지. 되게 귀엽지 않아? 아니 얘가 생각보다 좀 저조한가 봐. 얘 정말 귀여운데. 이 카카오 인형 중에 조금 약간 뭐랄까 한 3만 원대 인형이 있어요. 이 캐릭터. 얘네 캐릭터. 얘네를 뭐라 부르지? 얘네 단체를 뭐라 부르는데? 아무튼 얘네 캐릭터 있는데 그 다른 애들은 다 찾기 쉬운데 오리가 찾기 쉽지가 않더라고. 오리 진짜 귀여운데. 네, 귀엽죠. 잠깐만. 이거 진짜 귀엽다. 이거 나한테 없는 것 같은데? 그래, 어제 얘가 이상하게 생겼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튜브가 이렇게 생겼나 했는데, 얘는 짭이네. 어쩐지. 내가 제 오리 캐릭터 이모티콘을 다 가지고 있는데, 짭을 봤어, 내가. 어쩐지, 애가 너무 얼굴이 커가지고, 벗나? 벌 맞았나? 했는데, 짭이었어. 어쩐지 내가. 그래서 눌러봤어요. 봐봐, 짭이죠? 이게 젤리 그거구나. 맞네. 귀엽긴 한데, 내 스타일은 아니야. 오리도 이거 하나밖에 없어. 오리를 너무 개무시해. 얘 라이언만 너무 챙겨줘, 보면은. 얘 어피친가, 어파찬가 얘하고. 근데 이것도 좀 귀엽긴 하다. 근데 너무 귀엽다. 내가 쓰기에는 좀 그러네. 아무튼 제가 저 오리를 정말 좋아합니다. 네. 아무튼 이제 이 기사의 내용은 이번 주에 손흥민 간다. 영국으로. 기성용이 입단한 마요르카 이 라리가 헤타페전이 스포티비 ETV에서 생중계를 한다고 합니다. 라리가 중계권을 보유하고 있는 스포티비는 기성용 입단이 확정된 후에 마요르카와 헤타페의 라리가 26라운드 경기를 생중계로 편성을 했습니다. 마요르카와 헤타페의 경기는 한국 시간으로 3월 2일 새벽 2시 30분에 시작을 합니다. 이 스포츠 플랫폼인 스포티비 나우가 이제 라리가 전 경기를 다 생중계하고 있으며 기성용이 뛰게 된 마요르카의 경기를 국내 팬들이 모두 만나볼 수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계가 있습니다. 이거 뭐지? 내가 없는 것 같아요. 나 이렇게 다 있는 건 싫어요. 튜브만 잔뜩 있는 게 좋지. 다 있는 거 너무 귀엽다 이거. 미안합니다.
의외로 좀 약간 미니미한 걸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옛날 어렸을 때부터 미니미한 거 좋아했어. 어디서 내가 그걸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미니미를 만나봤던 건, 그 쌀 아래다가 글씨 써주는 거. 이제 쌀 아래다가 뭐,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선물로 드리면 엄마 아빠가 한 달도 아니야. 한 일주일이면 그게 어딘지 몰라. 그거 어디에 넣어주는데 그거? 아무튼 그거 어디 학교에서 단체로 가는 데에서 그거 해. 거기서 이제 뭐 애들이 이제 뭐 요구하는 거죠. 뭐 부모님 거의 거진다 아마 우리 때는 부모님에 대한 걸 썼던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났나요? 미니미 얘기하다가 다행이에요. 제가 그 피규어 같은 거에 또 꽂혔으면은 큰일 날 뻔했는데 옛날에는 그래서 그거 좀 좋아했어요. 미니카. 그 약간 모터로 가는 것도 말고 그냥 이 모형으로만 만들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정말 애기들이 갖고 노는 거. 근데 약간 그 차들이 예전 차들 복원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런 거 장난감 좀 좋아했죠. 클래식카 좋아하거든요. 갑자기 생각납니다. 미니쉘? 초콜릿? 단 거 안 좋아해 나. 아 그런 장난감 아직 팔죠. 지금도 뭐 마트나 아니 큰 장난감 샵 가보면은 묶어서 팔던데 막 요즘에는 비싸게 아예 그냥 처음부터 그 조그만 걸 한 뭐 10개 아니면 뭐 5개 이렇게 묶어서 팔던데. 그러니까 낱개로 파는 것도 있긴 한데 낱개로 파는 거는 모르겠어요. 그 하나가 되게 비싸던데. 요유를 좋아했구나. 그 만화도 좋아했겠네. 요유 나오는 거. 요유 하는데 막 욕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소환돼가지고. 첼시의 램파드는 이번 여름에 8명의 방출을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램파드가 이미 알고 있는 것, 그가 물려받은 선수단이 탑 레벨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스쿼드 자원의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렇게 팀을 극단적으로 스쿼드를 갈아엎는 건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램파드도 인정하고 있지만 팀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대규모 방출을 램파드도 찬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램파드는 이미 아약스에서 585억의 하킴 지에흐를 영입했으며 그는 이번 여름에 공격에 더 많은 창의성을 더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영입을 진행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 레스터시티의 왼쪽 풀백인 벤치렐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뭐 램파드가 노리는 자원 중에 한쪽 포지션인 이 골키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얀 오블락이 램파드 감독에게는 가장 최우선적인 타깃이며 뭐 4명 정도의 영입을 더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8명 팔아서 4명 영입하겠다. 나머지는 끌어올려서 쓸게. 뭐 이런 거니까.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정리해 보자면 램파드는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전 경기 이후에 우리 팀이 이렇게 가기에는 좀 힘들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는 뭐 리그 우승을 언젠가 노릴 만한 팀 그리고 매년 챔스를 나갈 수 있는 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팀의 정리가 필요하고 램파드 감독이 생각하는 팀의 정리될 인원들을 뭐 따져보면 일단은 골키퍼 케파 그다음에 뭐 알론소 쓰레기죠. 킹만 에메르송 안 쓰죠. 바클리 쓰레기죠. 조르지뉴도 내보내고 싶어 한다고요. 조르지뉴는 압박이 좀 덜하면 자기의 축구를 좀 할 수 있는 스타일인데 압박이 갑자기 들어오면 되게 좀 어버버하는 게 있긴 하더라고 확실히. 그래서 조금 널널하면은 이 조르지뉴가 풀어주는 게 꽤나 괜찮은데 요즘에는 조르지뉴가 압박이 좀 들어가니까 애가 영 정신을 못 차려. 경기장에서도 거의 안 보이고. 주마, 윌리안, 페드로 뭐 결국 이런 애들까지 다 이 싸그리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윌리안 같은 경우는 뭐 자꾸 3년 계약에 뭐 주급도 올려달라 허술하고 있는데 윌리안을 3년 계약하면서 주급까지 올려줄 정도로의 모습을 보여줬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첼시 팬들은 다르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윌리안이 좋다. 요즘 윌리안 많이 뛰고 잘했지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윌리안한테 뭐 3년제 계약을 때리고 주급까지 올려준다? 1년 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애한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 돈이면은 산초한테 가서 울고불고 매달리고 막 진짜 막 하면서 그냥 잡아와. 그게 나.
그게 낫지. 뭐하러 윌리안한테 3년 재계약에 다 때리고 있냐. 아유. 램파드가 똑똑한 사람이라 잘 파악할 겁니다. 네. 첼시는 이미 하킴 지혜를 영입을 했고 이에 더해 4명 영입을 더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어떤 선수들이 이번 시즌이 끝나고 램파드의 선수가 될 것인지 램파드의 아이들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기다려 봐야겠지만 첼시도 피바람이 불 것이다. 피바람이 불 것이야! 모르지 또 이제 뭐 챔스 가면 이런 상황에서 첼시의 이 스트라이커 타미 아브라함이 다시금 부상을 당했대요. 최근에 부상에 복귀하면서 경기도 뭐 후반에 나와서 뛰기도 했었고 벤치에도 앉아 있었는데 타미가 다시금 또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지금 상황은 또다시 뭐 벤치에는 바추아이, 선발에는 지루가 뛸 것 같아요. 지금 후반기에 중요한 타이밍인데 지금 첼시가 여기서 타미가 다시금 부상당한 건 조금 안 좋은 소식이죠. 네. 이 부분은 좀 아쉽네요. 네. 타미가 왜냐면은 정말 부상당하고 복귀는 진짜 얼마 안 됐어요. 진짜. 근데 정말 다시 부상당한 거라 이게 좀 이래저래 또 첼시가 또 복잡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드록바도 뭐 신소리 듣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평화의 신. 그런 또 평화의 신이 없었어. 네. 자,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그 외에도 다음 카페인 락사와 FM네이션에서 좋은 기사들을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유튜브에서 이 영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던님 FM 안 하시나요? 네. 별로 안 땡기네요, 요즘에 제가 게임 자체에 별로 관심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네. 게임 하면서 뭐 사건, 사고도 많이 있었고, 막, 안 좋아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게임을 지금도 좋아하는데, 제가 요즘에 게임을 안 해요, 그냥. 저 혼자 있을 때도. 가끔씩 저는 혼자 있을 때, 그냥 게임하는 거 혼자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 거기서 또 얻는 재미도 있었고 했는데, 요즘에는 제가 스스로 뭐 게임을 켜서 게임을 한다든지라는 게, 네. 없더라고요. 이제 아침에 청소할 때 이불 개고 하면은 제 옆에 바로 플스 패드가 있어요. 패드를 보면은 옛날에는 그냥 들어와서 그냥 뭐 있나 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 패드 보면은 무슨 생각 드냐면 배터리 다 달았을까?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냥. 한번 자꾸 돌려보고 다시 놓고 하는데, 네. 젤단 다 했지. 요즘에는 그냥 이제 뭐랄까 축구 보는 거에 좀 약간 더 재미가 들었어요. 축구 보는 거야. 그러니까 뭐 축구 보면서 내가 뭐 전술 이해도가 더 해박해지고 뭐 이런 게 생겼다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사람들하고 축구 같이 볼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좀 재밌는 얘기도 좀 하고, 많이 좀 그쪽에 그냥 중계하는 거야? 조금 더 힘을 실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또 게임을 되게 재밌게 하거나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내가 봐도. 그냥 내가 좋아해서 하는 것 뿐이에요, 그냥 내가.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막 너무 하고 싶은데, 우리 부모님이 제가 그런 거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 약간 내가 그거에 대한 약간, 뭐랄까, 결핍이 있어요. 그래서 막, 내 나이 때 친구들은 사실 게임하는 친구 없을 거예요. 저 말고는. 근데, 저도 약간 이제는 좀 더 다른 곳에 더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게임은 별로 잘 손이 안 가네요. 정말 FM 좋아했는데, 개인적으로. 저 FM 어느 정도까지 해봤냐면, 회사 다닐 때 FM하고 잠들었어. 왜냐면 이적 시장을 너무 하고 싶은데, 이제 그때 스킨 보면은 결과만 보는 이 스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누르고 결과는 보고 싶은 거야. 결과는 보고 이겼으면 어떻게 이겼는지 꼴장면도 다시 보고 싶은 거야. 꼴장면만.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 갔다 와서 딱 10분만 해야지 했는데 막 밤새다 졸다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는데 다시 좀 더 자야 되는데 또 누르고 있는 거야. 눈 감고. 그러면서 또 꼴장면 그게 뭐라고. 그렇게까지 한번 저 열심히도 해봤고 막 수원 삼성으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승하겠다, 클럽 월드컵 우승하겠다 해가지고 정말 로드를 50번을 넘게 한 것 같아요. 결승전에 클럽 월드컵에서 바르셀로나를 만났는데 정말 50번을 넘게 한 것 같아요. 로드를. 그때 왜 그렇게 했냐면 스킨이 없었어. 그때 그 결과 돌아가고 하는 그 스킨이. 그래서 진짜 50번을 넘게 하니까 몇 시간이 흘렀어. 몇 시간이. 근데도 그거 수원 우승하는 거 보겠다고 결국 1대5로 아직도 기억나. 1대5로 이긴 게 아직도 기억나. 그래서 그 뿌듯한 마음을 담고 다시 잠을 청했던 생각이 나네요. 정말 그 정도로 애정을 가지고 좀 열심히 했었는데 너무 이제 똑같은 버그, 약간 똑같은 실수, 변하지 않는 이제 게임 자체, 하지만 비싼 가격 이런 게 나는 그런 걸 이제까지 당하면서도 샀었는데 이제 약간 물렸다고 해야 되나? 위닝 때랑 똑같은 것 같아. 위닝 때랑 위닝도 남들 다 피파 넘어갔을 때 아니야 나는 위닝 갬성이야. 약간 이렇게 말하면서 위닝을 끝까지 물고 늘어졌었던 사람인데요. 저도 결국엔 이제 피파를 하잖아요. 위닝 안 하고 위닝을 참 정말 끝까지 그러면서까지도 이제 했던 약간 애정이 있는 사람인데 게임에 요즘에는 축구 게임에 애정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근데 그게 FM 때문이지 뭐. 솔직히 말하면. 위닝은 그렇다 쳐도. 위닝은 피파로 해소가 되지만, FM은 해소를 할 수 있는 게임이 있나? 모르겠네. 그 대체적인, 저는 게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FM을 하고 그러니까 말했잖아요. 내가 FM을 어느 날 갑자기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 나 FM 너무 하고 싶다. 요즘 FM 싼데, 가격 내렸는데, 할까? 하고서는 내가 컴퓨터 들어가. 그럼 나도 모르게 그냥 이제, 이렇게 보잖아요? 펜코를? 그럼 거기에 꼭 펜코에 그지 같은 FM 그게 나와. 짤이 항상. 뭐, 예를 들어서 뭐, 골키퍼가 공을 차고, 골킥을 차야 되는데, 골킥을 막 뒤로 차다든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말도 안 되는 거 막. 그거 보면은 갑자기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완전 사라져. 제로로 진짜. 정말 완전 제로가 돼. 아니면은 뭐, 골대 안에 한 이제, 필드 플레이 다 모여가지고 한쪽에. 막 저글링 마냥 막 좀비 마냥 저글링 좀비 마냥 막 이렇게 하다가 골 들어가는 거 있고 막 그런 거 보면은 정말 하고 싶었던 마음이 정말 1도 없어. 정말 거의 99까지 올라왔다가도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정 떨어져가지고 아 똑같구나 올해도 똑같구나 해가지고 또 그렇게 되면은 또 정 떨어져가지고 또 안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 계속. 벌써 이제 3월달이잖아요. 좀 있으면 3월달이면 사실 이거 나온 지 좀 된 거예요 이제. 내가 이렇게까지 FM을 안 한 적이 없는데 좀 내가 게을러진 건지 그냥 정이 떨어진 건지 아직 파악은 안 돼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긴 할 것 같긴 한데 그렇네요. 네. 뭐 조만간에 뭐 배그라도 한번 할까요? 뭐 한두 판 정도? 저도 FM 24고 지금 2시간 했어요. 조만간에 뭐 저기라도 한번 하지 뭐 그러면. 배그. 첼시는 이제 끝난 건가요, 챔스? 아무래도 끝난 거겠죠? 그리고 그냥 리그에 집중하는 게 어쩌면은 나을 수도 있어. 항상 첼시라는 팀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때 한쪽이 없어. 예를 들어서 뭐 다른 팀들은 챔스를 못 가면 유로파를 가기 때문에 유럽 대항전을 아예 배제하고 리그를 진행시킬 수 없지만 첼시는 아예 유로파 리그도 못 갔던 성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제 우승하는 데에도 약간 유럽 대항전을 안 나가는 게 도움이 됐던 것처럼 얘네는 뭐 하나 선택과 집중하려고 하면은 그냥 한쪽이 떨어져 나가더라고 항상. 나름 뭐 다행이라면 다행이고 네. 아쉬움은 분명 있겠지만 여기서 첼시가 미넨 원정 가서 이 점수차를 뒤집으면서 기적을 쓴다? 그 기적을 쓰면 제가 기적이 차고 방송할게요. 네. 못 써. 안 되는 건. 첼시 팬들도 알아. 첼시 팬들도 다음 챔피언스 리그를 위해서 좀 더 도전할 수 있는 순위, 4위 안착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거 원하지. 물론 뭐 속마음이야 다 그런 기적도 쓰면서 사위도 하고 싶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거 안 돼. 욕심은 안 돼. 그렇게 욕심 많으면 흥부야. 스크루지라고.
욕심은 그만. 아마도 여기서 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또 우리 새벽에 중계가 있으니까 여기서 방송하도록 하고, 다시 한번 제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했음을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안녕. 그리고 진짜리 업소님 다시 한번 쿠키 100개 후원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